요리를 배우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의 삶이 엿보입니다. 칼질 하나, 양념 하나에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스타일이 담겨 있으니까요. 요리의 정석을 지켜주는 개성 강한 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우리 김치를 먹어야지. 정성 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건강의 비결은 집에서 만든 음식이에요. 저는 그래요. 뭐 요리의 철학이라기보다도 손에서 맛이 난다고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나물 하나를 무쳐도 손놀림이 어떻게 손끝으로 무쳐야 되나, 또 손바닥으로 또 힘을 줘야 무쳐야 되나, 그런 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김막업 선생님이 공개한 3가지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얼큰한 맛이 일품입니다. 기름기를 쫙 뺀 경상도식 육개장. 달걀 비린내는 잡고 감칠맛을 더한 새우젓 달걀찜. 아삭한 콩나물과 상큼한 겨자의 만남. 콩나물 겨자채. 30년 노하우가 담긴 김막업 선생님의 스타일을 한 수 배워봅니다. 얼큰한 육개장 한 그릇 하고 나면 기운이 불끈 솟죠. 깔끔한 국물에 개운한 맛을 더한 김막업표 육개장. 오래 안 끓여도 깊은 맛이 나니까 그게 나만의 비법이랄까요. 그냥 그렇게 해 나왔으니까. 냉장고에서 양지머리를 가져올게요. 우리가 장조림으로 해먹는 거, 냉면 위에 고명으로 올리는 거, 그거 양지머리예요. 양지머리는요, 찬물에 30분 정도 담궈서 미리 핏물을 빼놓습니다. 그 다음 고기를 끓는 물에 삶아줄게요. 이때 중요한 거는 꼭 끓는 물에 넣으라는 겁니다. 육수만 우려낼 때는 찬물에 넣고요. 삶아서 고기까지 먹으려면 끓는 물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질이 쫀득하거든요. 고기 삶을 땐 뚜껑을 살짝 비스듬하게 닫아주세요. 꼭 닫으면 끓어 넘치니까요. 자, 고기가 얼마나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볼까요? 잘 익었네요. 언제가 잘 익은 거냐면요. 젓가락을 찔러서 핏물이 안 나올 때.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적당히 뗀뗀할 때 그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한 김 식혀둘게요. 고기는 이따가 손으로 찢을 거예요. 다음으로 채소를 손질하겠습니다. 김막업 선생님의 육개장은 무 대신 배추 우거지, 숙주 대신 콩나물, 토란대 대신 고사리를 쓰시더라고요. 더 익숙한 재료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팁으로 알려드릴 거는 이 배추 우거지 손질법입니다. 활용도 100%예요. 잘 들어보세요. 배추를 데칠 때 바로 찬물에 담그잖아요. 이때 찬물에 소금을 풀라는 거.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 그래야 배추의 잡내가 싹 없어진다고 합니다. 데친 배추 우거지는 콩나물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삶은 고사리도 콩나물 길이로 잘라줍니다. 육개장은 건더기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건져 먹는 맛이 있겠죠. 대파는 3등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로로 썰어주세요. 이건 역시 길이는 10cm 정도가 좋습니다. 아까 삶아놨던 고기가 어느 정도 식었나 볼게요. 약간 뜨끈한 기가 있긴 있는데 이때 고기를 찢어주는 게 좋습니다. 식으면 굳어서 잘 안 찢어지거든요. 고기 덩어리를 먼저 댕강댕강 찢어 놓으세요. 나중에 더 잘게 찢고요.
얼큰하면서도 개운한 맛을 내는 김마거표 비법 드디어 공개합니다. 국간장에 멸치액젓,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참기름, 청주, 된장, 소금, 후추 넣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밀가루요. 이게 김마거표 육개장의 숨은 비법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국물이 시원해지고 잡내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밀가루를 안 넣고 한번 끓여봤어요. 어때요? 국물의 차이가 확실하죠? 이제 양념을 고기와 채소 위에 뿌리고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시고 재료가 서로 들러붙으니까 떨어뜨려 가면서 버물려 주세요. 그래야 재료에 골고루 양념이 뱄니다. 여기에 육수 붓고 끓이면 육개장 끝이고요. 대부분 양지머리 삶은 육수를 쓰시잖아요. 그러나 김마겁 선생님은 멸치 다시마 육수를 쓰신다는 거.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맛의 차이를 내는 거거든요. 양념한 고기와 채소를 냄비에 넣고 그 위에 다신물을 부은 다음 10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고기 삶을 때와 마찬가지로 뚜껑은 비스듬히 닫고요. 아이고 정말 다 됐다. 오, 이거 보고 침 안 고이는 한국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든든하겠네. 육개장에서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국그릇을 뜨거운 물에 한번 데펴주세요. 바로 이렇게요. 뜨거운 육개장은요, 차가운 그릇에 담으면 고기 비린내가 난다고 해요. 담을 때도 그냥 국자로 푸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건더기 먼저 담고요. 국자로 국물만 퍼서 그 위에 뿌려주세요. 어때요? 이렇게 담으니까 더 먹음직스럽죠?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고 기운을 돋궈주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육개장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고기도 귀했어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꼭 뭐 설 때라든지 이렇게 좀 귀중한 손님을 칠 때는 계속 끓여가지고 이제 먹을 때마다 조금 떠서 데파서 또 끓여 먹어도 또 처음 끓인 거는 더 시원한 맛이 나지만은 또 데워서 먹게 되면 깊은 맛이 더 있어요. 감칠맛과 바다의 깊은 맛을 담은 김마겁 선생님의 새우젓 달걀찜 지금 시작 들어갑니다. 먼저 달걀을 깨서 잘 풀어주세요. 젓가락으로 휘휘 젓습니다. 별 반찬 없을 때는 계란찜 하나 올리면 굉장히 든든하죠.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요리랍니다. 다음으로 달걀을 체에 걸러주세요. 그래야 찜이 부드러워진다는 거. 이건 다 아시죠? 달걀이 찐득찐득해서 잘 안 빠져나갈 때 이렇게 젓가락을 이용해서 고여있는 달걀을 이렇게 저어주세요. 훨씬 잘 걸러집니다. 자, 보세요.
보기에도 훨씬 부드러운 게 좀 귀찮더라도 채 걸을만 하죠? 다음으로 새우젓을 다지겠습니다. 송송송송송. 새우젓 다 다졌으면 달걀과 섞어서 잘 저어줄게요. 여기서 김막업 선생님의 첫 번째 노하우가 공개됩니다. 맛술 넣으세요. 이게요, 계란 비린내를 없애주고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설탕은 안 들어가도 돼요. 보다 깊은 맛을 위해 뚝배기에 끓이겠습니다. 특히 달걀찜은요, 뚝배기로 끓여야 더 촉촉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뚝배기는 미리 약한 불에 달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뚝배기 안에 들기름을 발라줍니다. 이게 재료를 들러붙지 않게 코팅하는 거예요. 이대로 덮여지도록 놔두고요. 달걀 풍골 뚝배기에 붓기 전에 김막업 선생님의 두 번째 노하우. 여기도 역시 다시물을 넣습니다. 이때 달걀 양에 맞춰서 잘 넣어야 하거든요. 김막업 선생님,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남들은 다시물 낼 적에 이 메리치를 비린내 난다고 또 볶아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디포리 꼭 넣는다는 거. 메리치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을 낸다면 디포리 이거는 한 3, 4 정도 낼 거예요. 맛을. 그만큼 이게 맛을 낸다고. 항설탕을 조금 넣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비린맛도 없애거니와 조미료 역할을 국물을 더 맛있게 만들어요. 새우젓 달걀찜이 쉽고도 어려운 요리예요. 그게 부드러운 맛에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 1이다 하면은 다시물 1.5. 그래서 섞어서 잘 풀어서 한 3번 정도 체에 받쳐서 그래야만이 훨씬 부드러워요. 아무리 그 양을 맞췄다 해도 불 온도 세면은 또 부드럽지가 않아요.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혀야만이 부드럽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 다시물이면 어떤 음식 할 때 넣어도 다 맛있겠어요. 이제 달걀을 뚝배기에 붓겠습니다. 이때 뚝배기가 너무 달궈지지 않게 유의하시고요. 달걀을 부을 때 칙 소리가 날 정도면 너무 달군 거예요. 그러면 달걀이 금세 타거든요. 뚝배기 뚜껑 닫고 약한 불에 익혀줄게요. 그 사이 우리는 고명 준비하겠습니다. 어디 잘 익고 있나 볼까요? 고소한 냄새. 맛술이랑 다시물이 들어가서요, 진짜 하나도 안 비리답니다. 수저로 2~3번 잘 저어주고요. 이제 고명 올릴게요. 대파, 흑임자 올려놓고 뚜껑 닫은 다음 불을 꺼줄게요. 이렇게 놔도 뚝배기 안에 열기 때문에 고명이 다 익거든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맛술과 다시마 육수로 감칠맛을 더한 김막업 선생님의 새우젓 달걀찜. 여러분도 한 뚝배기 하실라우? 콩나물의 아삭함을 살린 콩나물 겨자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콩나물부터 다듬을게요. 콩나물이 숙취에 좋고 비타민이 많다는 건 다들 아시죠? 콩나물은 줄기가 통통하고 잔뿌리가 없는 걸로 골라주세요. 떡잎 있는 것도 피하고요. 평소엔 콩나물 껍질 벗겨내지만 오늘은 과감하게 줄기만 남겨놓고 머리와 꼬리를 떼어내겠습니다. 샐러드라면 머리나 뿌리 부분이 씹히면 별로라네요.
다음으로 콩나물을 데칠게요. 맨날 헷갈리는 게 콩나물을 끓일 때 뚜껑을 열까요, 닫을까요? 그렇죠. 열어야죠. 어쩌다 냄비 뚜껑을 닫아버렸다? 그럼 그냥 쭉 닫아두라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가면서 데쳐주시고요. 콩나물 삶을 때 소금 치는 분도 있는데요. 김막업 선생님은 콩나물이 질겨진다고 치지 말라네요. 콩나물의 아삭함을 살리기 위한 김막업 선생님의 노하우, 얼음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한 10분 정도 담궈두세요. 찬물에 담글 때보다 훨씬 아삭해져요. 10분 지나면 체에 건져 놔주시고요. 콩나물 겨자채에는 피망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청피망, 홍피망 이쁘게 색깔 맞춰주시고요. 피망은요, 깔끔하게 꼭지와 끝부분은 조금씩 잘라내고요. 몸통 부분만 채 썰어줍니다. 이 생피망을 그대로 쓰면 좀 억세겠죠. 숨이 죽을 정도로만 살짝 팬에 볶을게요. 진짜 살짝. 기름은 안 둘러도 됩니다. 이제 양념만 만들어서 끼얹으면 끝입니다. 먼저 레몬 들어갑니다. 레몬 하나 즙을 낼게요. 레몬즙 낼 때는 레몬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눌러서 돌돌돌돌 이래야 레몬이 부드러워져서 짤 때 훨씬 쉽대요. 그리고 유자청, 레몬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 연겨자, 설탕, 식초, 그리고 후추, 소금 들어갑니다. 자, 적으셨죠? 이거 양념 모르면 못 해 먹거든요. 그릇에 담기 전에 고명으로 얹을 견과류 좀 다집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유용한 팁 하나 더. 견과류를 다질 때는요, 밑에 기름종이 한 장 깔아보세요. 기름기가 제거돼서 훨씬 보송하게 해줍니다. 너무 잘지 않게 듬성듬성 다져주시고요. 견과류는 좀 씹혀 맛이 있거든요. 잣도 듬성듬성 다질게요. 파란색 고명의 대명사 파슬리도 다지고요. 모든 재료를 섞어줄게요. 저는 젓가락으로 버무릴게요.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걸 왜 여태 안 해먹었을까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그릇에 담겠습니다. 김막업 선생님은요, 그릇을 큰 거 좀 쓰래요. 콩나물 겨자치를 담을 때 여백이 절반 정도는 돼야 보기가 좋다네요. 바닥에 남은 소스도 숟가락으로 떠서 싹싹 뿌려주세요. 다져놓은 땅콩, 잣, 파슬리도 이 위에 솔솔솔 뿌려주고요. 겨자의 톡 쏘는 맛에 유자청의 달콤함, 레몬의 상큼함을 더한 콩나물 겨자채 대령이요.
예, 콩나물 게자채는 제가 콩나물 무치고 뭐 국 끓이고 그렇게만 해 먹다가 색다른 맛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게자도 넣고 식초도 넣고 좀 달짝하게 이렇게 한번 해 먹어봐야지 해가지고 요 좀 비린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럴 적에 이거 산박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많이 했어요. 자, 오늘의 밥상입니다. 기름기를 쫙 빼고 개운함을 더했습니다. 경상도식 육개장, 뚝배기에 쪄서 훨씬 더 촉촉한 새우젓 달걀찜, 아삭하고 상큼하고 한 번 먹으면 중독되기 쉬운 콩나물 겨자채. 오늘 밥상도 만족하셨습니까? 모두 만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All together is good. I just wonder if you like me. I can show you my love. Here it is. Don't be shy again.